안녕하세요. 남경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외이주 상속증여세, 절세 및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속증여세가 높은 나라이며 OECD 국가 중 고율의 상속증여세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 분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를 상속증여세를 피해서 해외로 이주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해외 이주로 할 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국외 전출세라고 엑시트 텍스라고 그러죠. 전년도 말 출국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 코스피 코스닥 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 분들, 이분들 대주주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이 출국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서 출국 전일 가격 시가 출국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의 20% 또는 금액 이상이면 25%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게끔 하는 국외 전출세가 있습니다. 요 금액이 있고 이제 2027년부터는 추가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해외 주식 보유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실 때,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MS, 테슬라 뭐 이런 주식을 했는데 출국 당일 기준으로 이게 해외 주식 시가로 5억이 넘는다. 그럴 때 이것도 똑같이 출국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율 20% 또는 금액이 많으면 25% 적용해 가지고 국외 전출세를 납부를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국내 국민 자국민들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제 이 세금 자체를 못 매기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해외 주식 보유분들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출국일 당일 전년도 기준으로 이게 시가가 50억 원이 넘는다. 그럴 때 코스피 주식으로는 또는 지분이 그 해당 기업 주식 지분의 1%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1% 또는 뭐 금액으로 따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금액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50억 원이 넘는다. 그럴 때는 이제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각각 종목당,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50억 원이 훌쩍 넘어서 대주주인데 다른 모기업은 이게 30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주식과 다른 모기업 30억 원 시가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삼성전자만 이게 대주주 기준으로 요 종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국외전출세를 부과를 시키겠죠.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주식 전체 뭐 엔비디아 아까 말했듯이 엔비디아 뭐 MS 테슬라 이런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 이럴 때 해외 주식 모든 주식을 합쳐서 출국일 당일 시가 5억 원이 넘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시킨다는 거, 국외전출세로. 이게 해외 주식 2027년 1월 1일 출국일부터 이제 부과를 된다. 그런 게 염두에 두시고, 일단 해외 이주하시는 분들이 또 국외전출세, 주식 이런 대주주 기준이나 해외 주식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가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이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해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지
국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재산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금 출처 확인서 자체가 기존에 뭐 부동산을 양도를 하셨으면 신고가 됐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게 이게 신고가 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자금 해외 재산 반출 금액을 이 자금 출처가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발행을 해 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해외 이주하시는 분들은 송금을 위해서는 재산 반출 해외로 재산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국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가실 때, 해외 이주를 하실 때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이주를 위해서 국내 재산을 전부 반출을 하셔서 한 연금 정도 빼고, 거의 국내 재산 반출하는 게 상속증여세 절세할 때 나중 설명드리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비거주자 요건 자체가 국내 재산이나 아니 국내 수입을 해외 이주 후에도 그걸 기반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비거주자 요건이 좀 힘들죠. 거기다 이제 생활 요건 자체도 이게 해외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따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추고 국내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든지, 기존에 살던 국내 거주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매도 안 하고 계속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비거주자 거주자 요건 실질적 판정할 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외 이주를 하실 때는 거의 뭐 국내 재산을 거의 반출을 하셔서 정리를 하신다. 그리고 국내 거주 말고 이제 해외로 가셔서 이제 해외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주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데, 이 비거주자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내 상속증여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녀분들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주하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자녀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가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 증여를 하실 때도 이게 자녀분이나 증여하시는 분들 두 분 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셔야지 이게 국내 한국 상속증여세법하고 연관이 없는 거지. 이게 한 분이 증여분 하시는 분이나 수중자분이 둘 중에 한 분이 비거주자 요건 못 맞춰가지고 이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세 부과가 되겠죠. 이제 수중하는 분 입장에서는 국내 재산이든 해외 재산이든 이게 증여를 받을 때는 국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셔야 되고, 또 증여자 입장에서 비거주자이냐 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하신 분이 비거주자 요건을 못 맞추시고 거주자 요건이 되게 되면, 그리고 증여받는 분은 비거주자 요건 맞춰서 비거주자가 되고, 증여하시는 분이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 요건 못 맞추게 되면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서 이제 증여하신 분이 거주자분이 비거주자분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비거주자 요건을 일단 맞추고 확인 후에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증여죠. 절차를 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많이 해외 가실 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상속 증여세 없는 나라로 이게 많이 가시고, 싱가폴 이런 데 거리도 가깝고 뭐 상속 증여세도 없고 그런 나라를 가시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 요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속 증여세를 한국 상속 증여세가 고율이다 보니까 이를 피해서 증여세 고율, 상속세 고율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전 가족이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산가분들이 가실 때 자녀분들이 같이 가시는, 동반 이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생업이나 뭐 근로관계나 일단 생활관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가시기 전에나 가신 후에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상속증여세법이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해외 이주를, 동반 이주를 못하는 분이 있으시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증여받는 수중자분은 국내 재산이든 해외 재산이든 전부 한국 증여세법 적용이 돼서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해외 이주하시기 전에도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해외 이주 안 하시고 국내 거주하는 자녀분이나 아니면 해외 동반 이주하는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외 이주하기 전에 증여를 받으시면, 이게 증여세를 당연히 국내에서 납부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게 자산가분들이 해외 이주하시고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이게 그 전에 국내에서 증여받고 증여해주고, 이게 해외 이주를 하셨는데 이게 증여하신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국내 재산 증여일로부터 사망한 상속 개시일이 10년 이내이다. 그러면 상속세 체계가 상속일 사망 개시일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한 게 있으면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 해외에서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더라도 국내에서 상속세를 사전 해외 이주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증여자별, 수중자별 각각 계산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자녀분들이 많으시다 보면 사전 국내 증여재산이 이게 합산이 하다 보면 생각도 못하게 합산해서 누적 고율 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추가로 상속세를 합산해서 할 때 증여 세액공제도 해주지만 추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상속세를 부과를 받아서 상속 당시 비과세자가 아니고 비거주자분, 돌아가신 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남은 상속인 분들이. 그런 거를 여기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비거주자가 되셔서 돌아가시더라도 국내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게 있으면 이게 합산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국내에 잔류하는 그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해외 나가신 다음에 해외로 자산을 반출을 하잖아요. 그 해외 자산 반출한 해외 재산을 이제 국내 거주하는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셨을 때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를 할 때 국내 사전 증여 국내 재산, 사전 증여 재산이 국내 재산이었으면 이게 상속세 합산 과세해 가지고 상속세 대상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자녀 거주자죠. 국내 거주자 자녀한테는 해외 자산을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비거주자분, 증여자분, 돌아가신 분이 해외 자산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국내 자산은 증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상속세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해외 이주하실 때 국내 재산은 다 정리를 하셔서 연금 빼고 나가시면 비거주자 요건 판단 받을 때 국내 생활 기반 없고, 또 상속 증여할 때도 해외 자산을 주게 되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증여 이후에 이게 10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뜻하지 않게 상속 증여, 국내 재산 증여했을 때 이게 합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요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산가분이 국내 상속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셨는데, 이제 만약에 상속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도 하시면서 상속 개시가 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자산가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해외 자산만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해외 동반 이주한 자녀분은 국내에서는 이제 비거주자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 비거주자가 되고,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 국내 한국 세법 상속 증여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게 전부 자녀가 몇 분 계시면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2026년 1월 현재 국내 세법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자녀분이 해외 자산을 비거주자인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거주자 분이 보유하고 계신 해외 자산은 이게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납부를 안 하고 부과가 안 됩니다, 아직은. 근데 이것도 이제 해외 이주하신 비거주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외 자산을 이제 국내 자녀분이 받았을 땐 상속세 아직은 부과를 안 하는데, 이것도 이제 유산 취득세로 향후 변경이 되면 이게 납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직은 아닌데, 법 개정 의견이 몇 년 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요새 이게 향후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상속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이주하시는데, 이게 요런 게 있어요. 그게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국외에서 한 몇 년 아니면 10몇 년 이렇게 머물다가 상속증여하고 마무리하고 국내로 복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해외 이주라는 게 완전히 그 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정착해서 생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내에 다시 리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게 상속증여세가 당연히 따라서 그렇게 비과세가 되고, 국내 상속증여세가 부과를 못하죠. 비거주자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게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몇 년 있다가 요건을 마치고 국내 복귀하든지 10몇 년 이렇게 지나서 복귀한다. 그럴 때는 이게 과세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국외 이민 마음가짐과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 좀 추가로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국외 이주 상속 증여세 하실 때 절세도 하는 내용을 알아봤고, 또 유의사항도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석 세무사였습니다.